자, 11번. 11번. 법원 경매 부동산을, 자, 우리 신문에 보면요. 저는 이거는 뭐 하루에 몇 번 보거든요. 여러분도 가끔 보죠. 경남 메일이고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글자 크기가 0.7인가 돼갖고 또 보여 써봐요. 이게 안 보여, 이게. 뭐 조그맣게 갖고 근데 사실 이거 인터넷 하면 될 건데, 이거 하여튼 막 신문에 나오는데, 자, 원주 봅니다. 원주에 다가구가 나왔다. 다가구 나왔다. 2022에 500-910에 1번. 절반 떨어졌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원주. 서울 사람들이 가깝죠. 서울에서는 가깝죠. 양평 조금 지나고 하면 되니까요. 500-910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은, 자, 강원도 원주에 다가구 원룸이 있는데 9억짜리가 절반에 떨어졌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땅은 한 80평, 건물은 2배, 160평. 이래서 이제 9억 3천이 한 4억 6천, 막 이까지 좋습니다. 좋고 건물도 여기 이렇게 뭐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쭉 잘 돼가 있는데, 문제는 임차인이 땅값은 2억 6천이고 건물은 뭐 이렇게 5억이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제시의 건물은 이제 미등기죠. 이거는 깨워주는 거, 이거는 포함해 주는 거, 이런 거다요. 야, 근데 미등기에 옥탑에 뭐 35평 쌓고 이런 거 좀 문제 있다, 그죠? 하여튼 임차인은 좀 많습니다, 않습니까? 임차인은 보세요. 좀 애국되죠? 4억 2천에 월세가 75만원. 자, 근데 임차인을 보면은 여러분들 뭐 생각납니까? 자, 일단은 5월달에 설정했어요. 금고에서 5월달에 2020년 5월 26일에 설정했습니다. 설정을 했고 그다음에 뭐 뒤에 놔두고 이런 신경 쓰지 마시고 5월 26일. 자, 그 전에 들어온 사람 있는가? 세입자가 넣고 다 넣네. 그죠? 은행 설정을 먼저 다 하고 건축하고 설정을 다 이전하면서 바로 대출 땡기고 얼마 땡겼는데? 5억 6천인데 땡긴 금액은 요거네. 한 5억 빌리는가 봐요. 5억 정도 빌리고 금고 가서 빌려가지고 5억 4백이 설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압류 쭉 들어오고 임차 이렇다 하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땅도 이제 이렇게 해서 같이, 땅하고 틀리네. 땅을 먼저 담보를 잡고, 2019년도 잡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고 난 뒤에 이전하면서 소유권 보전하면서 설정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5억 4백 정도, 땅하고 건물 딱 해놨어요. 5억 돌아이 말이죠. 예상부 당표를 보면 대부분 막 해결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요번에 낙찰되면 요건데, 소액 보증은 딱 한 사람이 있고, 은행 가져가고, 은행도 다 못 받네, 그죠? 받고 나머지 어디고, 나머지? 거의 빵이네, 빵. 그죠? 나머지는 지금 보니까 거의 다 배당이 없습니다.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그죠? 7천, 전부 다 그냥 나앉아 됩니다. 길거리, 그죠? 참, 이게 문제입니다. 소액은 왜 없습니까, 소액은? 소액은 왜 없나 하면요, 은행 설정이 돼요, 설정. 2019년 11월 25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2019년 11월 25일. 자, 임대차 법 보면요. 2019년 11월, 저 여기 들어가네. 여기에 아마 요 같네. 그죠? 5천만 원에 1,700. 5천만 원 이하라야 1,700. 그럼 예상부담표를 보면은 5천만 원 이하. 자, 2천만 원 있기는 한 사람만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금액이 5천이 넘어가 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소액 보증금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5천에 월세 10만 했으면은 1,700까지 하는 거죠. 그죠? 그까지 하는데 이제 이게 없다. 그래서 참 이제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5천만 원, 그럼 전부 다 5천만 원 중개사가 만약에 머리가 똑똑하면은 경매를 알면은 5천에 월세 뭐 20을 10을 50을 붙이면 그러면 다 한번 1,700을 받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전세나 달라 하면은 뭐부터 온다고요? 등기 요것도 찾아야 돼요. 찾아가지고 아까 그 조액표 있죠, 조경표 5천에 1,700 하는 거, 내가 그거를 찾아가지고 5천만 원 이하로 내놔야 돼. 월세 잡기 누르고 나머지는 월세로 이렇게 해야 소액 보증금이라도 다 챙겨가죠. 그렇게 조금 알면 되는데 우리 특히 중개사들이 거의 90% 이상 막 중개를 할 건데 이 소액 보증은 벽이 붙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내가 볼 때. 아, 예? 얼마에? 7천이야? 오케이. 6천이야? 오케이. 라고 막 전세 나왔습니다. 그죠? 월세 잡기죠.
그래가지고 안 그러면 5천에 월세 나왔으면 다 1,700씩 가한다 아닙니까? 1,700씩. 자, 이렇습니다. 뭐 하여튼 이제 낙찰자 입장에서는 뭐 괜찮은데 시간만 갈 뿐이지 좌우전 이삽이 한 뭐 1인당 한 뭐 200, 300, 400 주면은 보통 나올 겁니다. 나가고 그래서 이제 임대를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신문에 이게 나오기 전에 1차 되기 전에 이제 14일 전에 부동산 매각 공고를 합니다.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무엇이 나와요. 이게 뭐 이렇게 딱 나온 거죠. 나왔고 뭐 쭉 설명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 1번입니다. 11번에 1번. 1번이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49분이네요. 자,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세요. 질문. 아직 30초 남았다. 이 학원에 임대료가 얼마나? 좀 재미난 질문 하세요. 자, 이제 봅니다. 딱 시간 된. 자, 11번. 페이지 수는 몇 페이지죠? 7페이지가? 7페이지죠? 7페이지 11번. 그죠? 7페이지 11번이 되겠습니다. 자, 법원 347강 요거를 보시려면은 유튜브 또는 어디요? 네이버 가서 보면 됩니다. 보면은 더 상세히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나왔는데, 나와 있는데 이게 글이 너무 작아지고 제가 이렇게 다시 쳤으니까 보세요. 자, 경매 이게 특별매각 조건입니다. 특별매각 조건. 농지법상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 매수신고 이라죠. 1등 낙찰자를 우리가 유식한 말로 최고가 매수신고 이렇게 부르죠. 매각 결정 기일까지 7일까지 농지증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 신청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 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 행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 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을 부담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별 문제 없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구가 나왔는데, 이 무슨 말을 보면은, 자, 고양시 봅니다. 고양시의 절반들이 농지에서요, 이걸 낙찰받는 사람은 농지증을 빨리 내라, 이 말이죠. 7일 이내에 내고, 안 내고, 애미고, 그냥 무시하고 이러면은 10% 낸 거는 몰수하겠다는 말입니다. 몰수해서 배당에 포함한다. 공매는 사실은 몰수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제 올해 2023년도에 국세징수법을 개정하면서 안 하고 있어서 경매도 몰수 조항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경매 농지증 반려증명 받아서 몰수하는 건 없고 그냥 돌려주는 걸로 그렇게 개정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빨리 물 나오네 하루만 빌려주면 내가 바로 개정하겠습니다. 개정을. 개정할 건 많아요. 이게. 자, 이 지금 농지가 엊그제 그 경남대 법학 박사에서 그 학술제 됐거든요. 그때 농지가 나오는데 농지를 좀 유연하게 해야 된다. 그죠? 이게 쉽게 좀 매매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농지가 농민들이 지금 죽겠다 양입니다. 안 팔리고 거래가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낙찰자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이제 저가에 낙찰 받을 수가 있는데 가격이 자꾸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좀 문제죠. 그래서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농지 거래 활성화 쪽에 이제 학술제를 발표했어요. 그제 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양시면은 서울 사람도 좋아하죠, 그죠? 농지연금 받기 딱 좋죠. 가까우니까 바로 옆에 붙었으니까 고양시입니다. 경기도 22에 67837 한번 봅니다. 자, 22에 63837 그죠? 63837 이 뭐고? 63? 67. 아, 6, 미안합니다. 67837. 자, 봅니다. 고양시 덕양구, 그죠? 덕양구 효자동에 전도로 해서 뭐 지분까지 막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뭔지. 자, 이 지분은 별로 기분 안 좋죠? 일단 지분 따져. 지분을 보니까 하나는 밭전이고 하나는 도로니까 도로에 연결되는 것은 여기 보니까 지부이다. 뭐 별 문제 없죠? 그죠? 그 이제 원 6억 큰 게 이거는 이제 되는데 자, 요거는 농지증은 내지만은 농지 대장은 힘들겠죠. 그러나 빌하우스는 100평만 하면은 농지에 나옵니다. 300평 안 돼도 빌하우스 쪽은 100평만 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빌하우스 100평 설정하면 됩니다. 자연 녹지인데 안 좋은 게 요거죠. 개발 제한구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거 다 없애야 돼요. 개발 제한. 특히 한강이 남해 지방에는
마산, 창원, 진해밖에 없어요. 개발지향구에 아직 지정된 것이. 요거를 빨리 전면해야 됩니다.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면은 지방에 있는, 특히 마진창에 있는 개발지향구역은 무조건 없애겠습니다. 전혀 필요도 없어요. 산에 보면 전부 다 개발지향구역은 이 땅을 못 쓰게 만들어놨어요. 개발지향구 해가지고. 옛날에 박정희 때, 그죠? 대통령 시절 때, 그때 70년도 만들어놓은 게 지금까지 막 묶기가 있어요. 진동 가보면 다 그렇죠? 개발장은 막 전부 다 거의 막 산 주변에는 보면 다 그래요. 개발 아직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막아놓을 하나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나왔는데 두 필지다, 그죠? 두 필지. 자, 한번 봅니다.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고양시에 농장도 있고 되는데, 자, 이렇습니다. 땅이 있는데, 도로가 이리 큰 도로가 있는데, 기다란 잘 붙었네. 이게 도로입니다, 이거. 여기 이제 한 필지가 105에 8 크는 거, 여기 이제 여기 들어가는 도로에 지분을 가지고 있고, 오른 기단한 거는 자기 거고, 기어 크는 것은 요거는 이제 미등기, 뭐 축사 같은 거, 뭐 이런 창고, 콘테이너네. 콘테이너가 있다는 기억이. 그래서 막 큰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고요.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고 이렇습니다. 자, 콘테이너는 매각지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임차도 없고, 대출은 뭐, 추ገብ에서 뭐 많이 나왔네. 한 3억 얼마 뭐 나왔네. 그죠? 이라고 경매를 넣고 농지역 내라 이 말이죠. 자, 이게 이제 특별매각 조건입니다. 특별매각 조건인데, 농지역 내는 거는 좋는데, 여기 보면은, 좋는데, 이제 만약에 안 내면 이제 안 내냐. 안 내면은 몰수하겠다. 이제 이게 문제죠. 그죠? 몰수한다. 근데 이게 몰수를 하더라도 5%만 한다든지 좀 줄이면 되는데, 10%씩 전에 못 산다. 이게 좀 그렇죠. 그렇죠. 내가 원인을 정한 건 아니거든요. 원래 농지 현상이 그런데, 그거 뭐, 여러 불법 건축물이 하나 뭐 있다든지, 뭐, 그랬으면 농지 안 된다는 면에서, 그러면 소송해야 되고, 일이 좀 번거롭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소송하면은, 행정심판 청구를 하는데, 제 같은 경우 보니까 여기 한 550만 달러더라고요. 550만원 정도 받으면은 이제 소송해주고, 보통은 성수합니다. 낙찰자가. 알겠죠? 저가 뭐 못해줄 일은 없죠. 그냥 뭐 법원에는 우리 농점 못 내린다. 아니 뭐 그 불법 농자가 그 건물이에요. 인데 건물이 뭐 50평짜리 건물에 앉아 있는데 그게 무슨 농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소송하면은 그거는 너가 대국민 구속 사유가 아니다. 현상이 그런 거를 낙찰자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그 건물을 두드려 부숴버리고 뭐 농지 받을 겁니까?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없는데 낙찰 받을 때 책임지는 건 너무 가혹하다. 농지 내주라.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농점 반대는 뭐, 요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고양시니까, 그죠?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특별매각 조건, 그죠? 농조건. 자, 그 다음 밑에 봅니다. 창원의 진동면 요장리가 아주 재미난 동네거든요. 토지 지분이다. 토지 지분이다. 22에 1486 봅니다. 절반 더 있죠? 22에 1486. 자, 이 1486은 지분은 대출도 안 되지만은 농지연금도 안 됩니다. 그죠? 지분 갖고는 안 돼요. 자, 요장리, 그죠? 경남, 우리 바로 학원 옆에죠? 학원 옆에 있는 요장리에, 절반 떨어진 두 필지 자연녹지, 용도지 좋네요. 좋고, 도로는 물고, 이런 다 좋습니다. 자연녹지고, 두 필지가 자연녹지인데, 여기 이제, 요 한 필지는 뭐, 요것도 지부이네. 요것도 주로 도로 쪽 같네. 그죠? 한 필지 작은 게 하나 있고 큰 게 하나 있고 뭐 그런데 안 봅니다. 이렇게 쭉 보면요. 이리 보면은 요장리. 자, 요거죠. 요거는 한 필지고, 요거는 이제 도로인데 일부 도로가 좀 묶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출 반대는 지장할 것 같아요. 없고, 농정업 반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자, 하면 봅시다. 자, 여기 요장리 큰 데가 우리 창원에는 해수장이 요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광암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광암은 기억나는 것이 군에 제대했을 때여서 춤추고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술 한잔 먹고. 사실 요거밖에 없어요. 그 가포가 있었는데, 가포가 뭐 전부 다 공단을 뭐 만들어가지고, 그랬고, 옛날에 추억의 가포. 거기에 보면 이 요 땅하고,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 농지입니다. 여기 요 농지가 막 이런 것 같아요. 여기 길이고, 그죠? 요 길하고 요거는 이제 완전 농지, 그죠? 농지인데 뭐 돈 있는 사람은 사셔가지고 다 흡수해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뭐
이거는 자연 녹지니까 뭐 커피 좀 한다든지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자연 녹지지만은 매각 물건 명의서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요것도 특별 매각 조건이죠.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는 한 번에 한다. 이것도 이제 주로 특별 매각 조건이 농증 내놔라. 농증 내라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공유자 우선 매수한다 그런 거 하나 하고,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주로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은 이제 매각이 미납이 되면은 보증금을 입찰하고 있는 거 20%, 30% 이런 거 있죠. 주로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있는데 매수권 행사는 한 번만 하라 이제 이런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목록 일은 농증이 필요하다. 자, 이게 이제 특별 매각 조건이다. 두 개가 조건이다 이 말입니다. 조건이다. 농증 내면 되죠. 내면 됩니다. 자, 너무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회성동에 8억 얼마짜리가 그게 가수원이 1억 8천 납수됐거든요. 납수됐는데 그때도 서울수도 막 전화 오고 했는데 농지증 발급에 너무 거다 힘을 줘버리니까 입찰을 못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낙찰 받고 고민해도 돼요. 낙찰 받고. 아시겠어요? 낙찰 받고 농증은 막 어쨌든 간에 뭐 일일이든 절이든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안 되면은 행정소송에서 한 550 든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농증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정 안 되면 급하면 어쩝니까? 주소를 팍 옮기셔야 돼요. 옮겨갖고 이제 빨리빨리 접근하면 또 좀 나을 것 같고. 자, 하여튼 이제 이럴 때 이제 만약에 이 농지에 공유자가 이게 공유자 우선 매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안 되겠네. 이거는 두 필 중 한 필지만 지분이죠. 지분에서 요거는 공유자 우선 매수 이야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예, 경매계장이 요거는 이제 목록 2는 지분 매각인데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는 한해 안 한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요거는 요것만 개매 놓으면은 말은 맞아요. 이것만 놓으면 되는데 지금 같이 넣었죠. 같이 넣었을 때는 안 됩니다. 예, 우리 판례 보면은 공유자 우선 매수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이 몇 개나 아니고 마산 지원의 경매 이게 하여튼 내하고 자주 부닥치면 됩니다. 자주. 하여튼 이제 이거는 잘못했다. 공부를 안 하면 몰라요. 이런 것도. 그죠? 판례에 보면은 ABC 물건이 세 개 다 전부 다 지분이라야 그게 이제 공유자 우선에서 할 수 있지. 하나는 지분이고 하나는 일괄 매각하고 이제 한 필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공유자 두 개 다 뭐 일괄로 경매 나가는데 우선에서 할 수 있다. 그거는 말도 안 되죠. 안 됩니다. 잘못된 얘기예요.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움직인다. 하여튼 특별 매각 조건이 농지에도 있고 지분에도 있고 이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의 보증금 미납으로 공유자가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 우선 매수권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매각기일에 다른 매수가 없을 경우 최저 매각 가격을 우선 신고로 본다. 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자, 2번 봅니다. 매각기일, 경매날짜죠. 매각 결정기일은 일주일 뒤에. 매각 장소, 매각 방법. 매각 방법에 보면요. 다른 거는 뭐 쭉 노는데 최저 매각 가격의 1할에 해당하는 금융기간 자기합 수표나 현금내라. 자, 최저 매각 가격입니다. 그럼 요거는 만약 낙찰을 받으려 하면은 요거는 예로 내가 3억 2천에 받는다 그러면은 수표는 항시 최저 매각 가격의 10%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10%지. 예로 3억 2천에 받는데 3,200 넣었다 해서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자구장 금액이 특히 여기서 동전을 400원을 빠뜨렸다. 안 됩니다. 그런 겁니다. 그럼 입찰표 쓰는 거는 요 쭉 내려서 보시면요. 여기 입찰표 작성입니다. 그럼 요거 참고로 하시면 돼요. 요 참고로 하시면은 이제 좀 쉽습니다. 요 보면은 이제 이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잘 쓰시면 되겠죠. 예로 뭐 3억이다. 그럼 뭐 3억 해갖고 동그라미를 잘 써야지.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잘 써야 되는데 맞나? 이거 공이 몇 개입니까 지금 공이? 응? 3억 이거는 맞고 맞네. 잘 지었겠네. 하나 더 쓴거 되면 큰일 나죠. 또 이 사람 이거 또 만 써요. 만. 이 사람은 좀 1조가 되는 1조 뭐 3조가 되면 뭐 그래요. 난리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써야 되겠다. 특히 요놈. 요놈은 수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수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있죠? 입찰 가격은 수정할 수 없다. 세운데 써라 맞죠? 특히 이런 사람들. 3억 썼는데 누가 뒤에서 꽁작 사니까 아이 그래 니도 내 거 쓰러 왔네. 새로 쓰기 힘들고 아이고 모르겠다. 요거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런 건 바로 무효됩니다. 무효. 자, 하여튼 자 봅니다. 그래서 10% 떨어진 금액의 10% 이건 공매도 똑같아요. 공매나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할 때는 공동입찰 신고서, 공동입찰자 목록 이 두 개가 추가로 더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입찰도 있죠. 쓰는 요거 말고 두 장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부부정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두 장을 더 써야 돼요. 뭐 쓴다고요? 공동입찰 신고서, 공동입찰자 목록. 요거는 옥션원에도 있습니다. 요 보면은 이거는 만약에 두 사람 부부정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입찰표 작성해 가지고 여기 있죠. 공동입찰 신고서 목록 있죠. 요거를 다운받으면 됩니다. 다운받아 가지고 그거 쓰시면 되는데 특히 여기서 이제 이름 뚜루루 쓰시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황경진 2분의 1 그 다음에 와이프 2분의 1 이런 식으로 지분을 쓰고 주민등록번 쓰고 도장 찍고 이러면 됩니다. 이거를 추가로 더 하라는 합니다. 추가로. 그 다음에 자 떨어지면은 바로 반환해 줍니다. 10% 이런 거 10% 이런 거 떨어지면 바로 그 날짜 바로 가져갑니다. 자 그 다음 6번 매각 허가 대금 납부 그죠? 매각 허가가 이제 확정이 되면은 대금 지급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내린다. 그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고 기한이죠. 그래서 이제 기한까지 보통은 낙찰 받고 한 40일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한 40일 정도, 한 40일 정도 뒤에 잔금을 내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안 내면은 이제 안 냈다. 안 내면은 재매각을 실시를 하는데 다만 재매각 기일로부터 지정된 3일 전까지 마이너스 3일 전까지 매각 대금하고 전에 안 낸 돈하고 90% 안 낸 거하고 지연이자 연체이자 12% 비용을 납부하면은 유효하다. 그러면은 받아줍니다. 자 물어볼게요. 이게 이제 낙찰이 됐는데 잔금을 안 냈어요. 이게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낙찰이 됐는데 이 사람이 잔금을 안 냈어요. 안 냈어요. 미납이 되면은 다시 이제 뭐 6월 한 28일 되면 경매가 돼요. 그런데 이것도 유찰돼 버렸어. 예로 1억 한 1,000만 해갖고 또 했는데 4차 가서 또 유찰돼 버렸어요. 그럼 5차가 또 지정됐어요. 그럼 4차, 5차 중간에 연 12% 내겠습니다. 그거 납부하러 오면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받아줍니다. 받아줍니다. 낙찰된 금액에 연 12% 계산하면은 다행히 이제 유찰됐을 때 계속 유찰돼서는 받아준다 말입니다. 자, 그다음 봅니다. 7번 봅니다. 소유권 이전. 이제 매각 대금을 납부하면은 이전이 됩니다. 그럼 그때는 각종 건저당권, 저당권 우리 99.9%는 건이죠. 건저당권, 가압류 등등은 소멸된다. 그래서 이제 매각을 잔금을 넣으면요. 예를 아파트 잔금을 넣었다. 법무사가 분명히 본 게 넣은 것 같아. 지도 돈 주고 은행에서 다 올려낸다고 다 됐어요. 그럼 그때는 점심때 가서 내가 소유자라고 등기는 몇시도 되더라도 얼마나 행사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때부터는 소유자 이전 효과가 있어요. 소유권 이전 효과가 있습니다. 소유자. 그러니까 소유권이 잔금만 넣으면은 소유권 이전 효과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서 좀 비키라 만지 할 수 있는 거고 잔금 넣기 전에는 나가라 말하기 좀 그래요. 알겠죠? 좀 강하게 하기는 이런 힘들고 잔금만 넣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코가 하나같이 올라도 됩니다.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매각 대금을 납부했는데 불구하고 안 나간다. 이러면은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자, 몇 개월 이내 해야 된다고요?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그 다음에 주의사항 잘 보니다. 8번이 제일 중요해요.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 건물에 최선순위의 건저당권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임차인일 때는 그 임차 보증금을 매수 인수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자, 한번 봅니다. 성동구 마장동에 33% 떠있어요. 21에 5569. 자, 이게 21에 5569. 이게 재미난 물건입니다. 이게 성동구 마장동에 길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간단히 얘기하는데
전용 25평인데 12억짜리가 내가 4억 2천에 샀는데 문제가 없다 하면 어떻습니까? 와, 우리 남편 본전이네. 진짜 뭐 당신 진짜 멋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가 뭘까 이게? 성동구 마장동에 아주 좋은 위치의 아파트가 있는데 12억짜리가 지금 보니까 마장역에 그죠? 바로 붙어가지고 이게 다 아파트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아파트가 4억까지 떨어진 이유가 뭘까? 대부분은 자, 우리 말소 기준 등기 일자가 요겁니다. 요거 7월 달인데 7월 12일인데 3월 달에 전입이 딱 있어요. 전입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이상이죠. 이상이다. 자, 어떤 분 이야기는 사위다. 사위. 이 소유자의 사위다. 예로 이 소유자고 딸의 남편 사이가 있는데 전세를 예로 만약에 이 전세가 보통 요 보면은 이 몇 평짜리죠? 전용이 84니까 보통 현재 전세 평균 전세가 84면은 얼마고? 제가 알기로는 한 6억 5천 정도 알고 있어요. 보통 전세가 한 6억 7억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자, 13억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6억 5천 정도 아실에 보니까 때가 있어요. 때가 있는데 그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이래요? 누가 써놓은 걸 보니까 소유자하고 사이면은 그거는 7억 전세 보증금을 줘도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너무 자신있게 기고를 해라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여러 있죠. 여러 이제 처가가 잘 살아가지고 아파트를 전세 하려는데 좀 싸게 달라 그래요. 사이가. 그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돈이 정확히 왔다 갔다, 다른 데 전세를 6억 5천 받아가지고, 그죠? 이렇게 줬다, 정확하게. 그래서 5억에 막 전세를 들어갔다, 좀 싸게 해준다 해서, 그죠? 그리고 들어갔다 그러면 정확한 자금 이동, 진정한 계약서, 이런 거 정정 입증이 되면은 사회라고 해서 뭐 임차인이 되지 마라, 이런 법은 없는 것 같아요. 법률에, 야, 사회는 임차인이 될 수 없다. 이런 우리 임대차보호법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 거 못 봤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신있게 가족 관계 아이가 사이하고 딸하고 그게 또, 자기 뭐 부모는 마찬가지다. 뭐 맞기는 맞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판례를 번호를 적어놓으면 또 보면 되겠는데 판례 번호도 없이 막 너무 그렇게 하는 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만약에 여러 이유로 여기가 대학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써놓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낙찰 받고 보니까 문제가 없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땡 잡죠, 땡 잡죠. 그래서 발품을 팔아야 돼, 여러분들. 그래서 잘하면은 땡 잡을 수가 있습니다. 땡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품을 팔아야 돼. 그래서 이게 조항이 아주 엄청난 조항입니다. 그럼 여기 조항이 보면은 이거죠. 8의 1. 요거는 항시 우리 매각무에서 써놨어요. 요거를 여러분들 요 보면은 매각 물건 명세서 딱 보면은 요 중간에 딱 보면요 요거죠. 요 조항이 아까 그 조항입니다. 아까 신문 공고에 놓은 조항이에요. 8번에 하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이야기는 최선순위 그런 거 요겁니다. 요거 주로 말소기준 등기일자 요거보다 먼저 전입을 했다. 3월 달이고 요 7월 달이고 먼저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주택이나 상가에 임차보증 매수인 인수된 경우가 있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까지 했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 그러면은 못 받은 금에 대해서 매수인다. 자, 요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여러분 그냥 덜렁덜 지나갔는데 이 조항이 어디 조항이냐? 신문 공고에 있는 8번의 주의사항 조항입니다. 그죠? 그럼 경매나 공매나 똑같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로 무상이다. 그래갖고 만약에 판례대로 이겼다 하면 이제 아주 저가로 낙찰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봅니다. 동그라미 2번. 주의사항이 2번. 매각기일 일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2주 전부터 현황조사 보고서와 감정평가서 사본을 인터넷으로 본다. 아시겠죠? 우리 매각무에서는 며칠 일부터요? 일주 전부터. 자, 3번.
특별 매각 조건의 내용은 물건 명시서의 열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자, 4번은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위임장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5번은 소유권 이전에 농지증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결정된 후에 매각 결정기일까지 농증을 제출해 매각한다. 자, 이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혹시 관에 거주자 해가지고 이제 농증이 안 나올 때는 매각기일을 연기달게 해야 돼요. 그죠? 보통 농지위원회에서는 14일 이내 해주면 되거든요. 저거는 접수받고. 거기는 법원은 7일 내라 했는데 저게 관에 거주자 농지 그 창이나 합천의 농지위원회에서는 14일만 내주면 되니까 저거는 너무 여유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안 내면 다 불허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매각 결정기를 연장해 주시오.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서면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자, 봅니다. 북면 내공리의 절반 떨어진 농지가 있습니다. 22에 102877 2022에 102877 자, 눌렸습니다. 북면에 우리가 졌죠. 북면에 이게 내공리에 농지가 165평인데 쭉 떨어집니다. 근데 좋은 거는 답인데, 자,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답인데 뭡니까? 용도가 뭡니까? 용도가 농증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뽕나무, 소나무, 뽕나무까지 매각지. 근데 대부분은 이게 이제 소유자가 심었다 하면은 이쪽에 이시가 심었다 하면 낙찰할 거예요. 이때도. 자, 그런데 일반이 있는 이유가 이 개발한다 그러거든요, 이게요. 근데 이제 개발한다고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농지가 이렇게 이제 중간에 막 들어가고 막 되어 있네. 개발해놨는데,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1차에서, 와, 이게 원장님, 일종 일반이네요. 낙찰 바꿨다 해서 1차에서 덜렁 3억이 받았어. 3억. 그러면 나중에 보상금이 3억에 받았는데 나중에 보상금이 3억이 될까 말까 이건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움직일 거라고. 그러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 받으면은 나중에 보상금을 받아도 괜찮죠. 근데 1차에서 110%, 120% 받아보면 그거는 지금 고시가 이게 이제 보상금은요. 고시된 날을 기준해서 옛날에 개발장고 할 때. 이게 처음에는 전부 다 여기 아니고요. 뭐냐, 그린벨트입니다. 개발장구역이에요. 그린벨트 개발장구역인데 이게 이제 고시가 되고 막 하면서 이제 사업 시행한다고 보면서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올라갔는데 옛날 국토교통부 고시할 때 그때를 기준해서 감정을 서서히 해가지고 가격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장할 때 낙찰을 요서 절대 받으시면 안 되고 요 정도 받는 건 괜찮아요. 자, 51% 받아서 100% 보상 받는다. 뭐 그건 괜찮죠. 근데 110% 받아서 100% 받는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심해서 낙찰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땅에 막 표시해놨 지금 보니까 그죠. 표시를 해가지고 지금 곧 개발할 것 같아요. 느낌상 그렇죠. 내공리가 한다한 이야기는 이거는 뭐 한 10년 전부터 나오는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하네 보니까. 자, 하여튼 농지정을 잘 내야 되겠다. 그러나 일반 일종 주거지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넘어갑니다. 6번 읽어보시고 7번 매각문에서 참 잘해라. 됐습니다. 8번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요 신문에 방금 이제 설명한 거는 이제 여기에 막 있는 자료를 그대로 확대해서 한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